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여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설명서의 오류로 인하여 수정된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959쪽부터 1003쪽까지 내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부속 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 회계 총 세입 예산 현액은 세입 예산 1억 2,943만 8천원과 보조금 17억 5,917만 9천원 등 총 18억 8,8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총 8억 1,731만 7,85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3.3%입니다. 세수입은 1억 5,823만 8,851원으로 122%이며 보조금은 6억 5,917만 9천원으로 37.9%입니다. 세수입 중 사업장 생산 수입이 농업기상 여건 등의 양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라 724만 4,74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에 따른 임시적 세수입은 장기 임대 농기계 매각 처분 대수 증가에 따른 불용 매각 대금 증가 등으로 2,128만 4,53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원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자금 교부가 2016년 2월 19일에 교부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959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9쪽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 회계 총 예산 현액은 92억 3,523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56억 4,721만 924원으로 예산 현액의 61.1%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32억 9,392만 3,7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497만 356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지방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5,801천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지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 잔액 500만원 이상 동계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의 주요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3억 588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8,003만 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청사 및 시설 식물원, 온실 연료비 절감 등 1,884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3,133만 7,845원이며 집행 잔액은 866만 2,155원입니다. 다음은 962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지원 국내 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8만 8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453만 9,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의 활동 여비로서 소내 교육행사 일정 중복 등으로 미참석자에 따른 694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963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32억 9,392만 3,7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4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이 2,400만 원이며 구제역, 메르스, 읍면단위 교육 중식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집행 잔액은 1,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966조 슈퍼우닝 농업대학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조 슈퍼우닝 농업대학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은 1,200만 원이며 자체 강사 활용, 구제역 및 메르스 교육 밀실수로 인하여 집행 잔액은 522만 20원입니다. 다음은 978조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사무 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8만 6,370원이고 집행 잔액은 상담소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721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조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2,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65만 400원이며 당초 1박 2일 교육에서 1일 교육 추진으로 집행 잔액은 1,334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980조 슈퍼우닝 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예산 현액은 13억 9,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370원이며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981조 채소화해 기술보급 사무관리비로 원예작물 실증시험 포장관리 위탁 영역으로 예산 현액은 7,46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6,314만 9,7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46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이쪽 인력 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 현액이 1억 6,424만 3천원 중 지출액이 1억 4,531만 9,670원이며 집행 잔액은 휴일 및 시간의 근무가 적게 실시됨에 따라 1,892만 3,330원입니다. 다음은 천이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이 6,717만원 중 지출액이 5,589만 1,9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일반 수용비, 급량비가 적게 집행된 1,127만 8,100원입니다. 끝으로 천이쪽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로 예산 현액은 1억 1,880원 중 지출액이 1억 750만 3,700원이며 집행 잔액은 관용 차량 활용 등에 의한 여비 절감에 따라 1,129만 6,3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제한 설명은 결산서 첨부 서류 847쪽을 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 회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소로 신청하시고 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지금 총 예산액이 9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50% 이상 저기 지금 불용액이 열한 건이 지금 나왔어요. 네. 보면 이제 국비가 하나가 있고 이제 도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본적인 우리 지금 시비로 세운 건데 불용액이 50% 이상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예산 편성을 물론 메르스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한 것도 지금 50% 이상 넘어가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특별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나온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틀림없이 이건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 지난해 좀 이렇게 좀 많이 남은 상황권은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978조 지금 행사 실비 보조금은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행사 실비 보조금을 1박 2일에서 1계획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예산이 2,200만 원에서 지금 865만 원을 지금 사용했고 1,333만 원 정도로 지금 불용 집행 잔액으로 낸거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제 11개 농민 상담소의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추진토록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일부 몇 개면은 열심히 하는데 이 시행을 안 한 그 국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놓고요. 계속 갈 것인가? 올해도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예산을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은 53%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3%를 줄이는 것도 일단은 뭐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네는 가고 어느 동네는 잘 되는 데는 좀 가고 안 되는 데는 가고 그러면 평택시가 지금 22개 은연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농어촌 쪽이라 거의 예. 예? 동지역을 빼놓고도 동지역은 이제 대단위로 보통 묶잖아요. 그랬을 때 50% 이하가 원치를 않는다 그러고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는 없애야죠. 이게 또 더더구나 경상도 경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그 대상자들한테 호응을 받았을 때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호응을 못 받고 예산 자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지금 인건비가 1,8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분이 지금 거기 일하시는 거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명이 하고 계시면은 1억 6,400만 원 정도에 지금 하면 그분들의 뭐 급여를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5명이라고 뭐 1억 4천 나누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걷다가 집행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제 시간 외 근무가 줄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보통 2개의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최저 생계비는 넘을 거예요 아마. 예? 최저 생계비는 넘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그분들이 사는데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밖에서는 우리 평택시 공무원의 식구들 아니에요. 가장 예. 가까운 식구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나도 한번 물론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여기 한 명이 이제 또 휴직계를 좀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휴일 근무, 연차 근무, 시간의 근무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다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 분이 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것도 예, 몇 개월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뭐 이렇게 채용해서 쓸 텐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소외감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분은 뭐 집행자나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원이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전체 농업수센터에 관한 사항만 하는 거 아니고 전체 평택시 전체 국가에 대한 문제니까 이 특히 뭐 아까도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갖다가 잔액을 남긴다든가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다른 분에 해당하게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미리 그 예산을 짜실 적에 네. 그 신중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하셔갖고 짜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예. 말씀드리고 그 980쪽에 보면은 맨 상단에 보면 슈퍼공사 생산단지 추진 사업에 갖고 했는데 이 집행자 하는 게 무려 6,600만 원씩이라네요. 6,600만 원이라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뭐 어디 진행을 하시다가 뭐 중단된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다가 추진이 됐는데 그 이제 새로운 비료가 이제 고시가리 단지가 이제 50% 정도 차지하는데 녹색지대라는 그 새로운 비료를 우리 농업기술을 도해서 개발한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갖다가 이 고시가리 같은 저기는 주게끔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주던 비료하고 이거하고의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어서 값이 더 싸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료가 물론 더 좋은 게 품질 개량돼 갖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급되고 그러는 건 좋은 현상인데 이게 집행자는 6,610대 그러면은 슈퍼모닉사를 생산단지 추진하는데 다른 쪽으로 못 들려서 쓰나 이거? 예? 꼭 비료 쪽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뭐 소장님 말씀드리면은 비료를 다른 이제 걸로 이제 개량종이든 뭐 이렇게 해갖고 좋은 거로 내려오는 바람에 차익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돌려서 못 쓰는 거예요? 그 작년 그 비료값이요 전반적으로 한 5% 정도가 이제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슈퍼링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게 그 밑거름, 종자, 그다음에 도복경 감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를 더 확대하려면은 요 돈 갖고는 또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6,600만 원이 액수는 큰데 원래 전체 금액이 13억이 넘기 때문에 요거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잔액이.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비료 가격이 작년도에도 또 많이 좀 하락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표찰 저희가 이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표찰을 다 못 해주고 한 반 정도만 해주고 재활용을 계속 쓰겠는데 올해는 좀 표찰을 더 이쁘게 더 좀 확대해서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비료 가격이 뭐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갖고 또 세 가지밖에 뭐 지원을 못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600만 원 갖다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그때 슈퍼오닉살 그 재배하는데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은 꼭 세 가지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하고 그래. 네, 최대한 그렇게 100농가를 하겠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50농가만 먼저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금년도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지 마시고 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 쪽에 좀 많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그 밑에도 보면은 981쪽에 보면 최소 화해 기술 보급에도 1,100만 원 이게 잔액이 남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좀 더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항목 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8쪽 상단에 보면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해갖고 사무관리비 해갖고 1,200만 원 잡아놨는데 지출이 478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잔액이 오히려 720만 원이나 나오는데 상담소 운영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생기고. 그거 관계는 상담소 예산을 이게 별도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이 집행을 할 적에 본소에서 쓰고 있던 그 사무관리비를 그냥 같이 쓰다가 보니까는 조금 이제 여기 이렇게 잔액이 더 발생돼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은 1,200에서 올해는 800으로다가 그래서 줄였습니다. 금년도는 예. 이 꼭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절감하지 않아서 줄여야 좀 좋겠지만은 상담소의 고유의 목적도 결국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산 절감 차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좀 더 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갖고 이러한 예산을 좀 활용하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상담소의 역할을 갖다 좀 더 확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깎는 게 뭐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 해갖고 이게 1,300만 원 집행 잔액인데 이게 현장 견학은 좀 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부 상담소들이 그 현장 견학 이런 거를 갖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이제 견학이라든지 배치박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워낙 언론상에 이 메리스라는 것이 평택에서 이제 발생됐다라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일정을 잡더라도 외부에서 상당히 작년도에 일정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에 일정 잡는데 이제 외부인들이 이제 협조를 좀 안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메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작년도에 뭐 발생된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외부에서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작년도에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라든가 이게 다른 데 좀 견학생 가고 그러는데 평택이 이제 제인하는 제인 돼갖고 미리스 그 발생 지역이다 이래갖고 오는 걸 꺼려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제일 크죠, 솔직히 뭐. 평택 시민들 어디 제대로 가기를 했어요, 못 갔지. 다 격리 대상이지, 뭐 전체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네. 아까 동료 의원이 그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기계약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예. 기간제 근로자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이게 뭐 집행잔액이 뭐 조금씩 남았네요. 예. 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어떻게 뭐 아까 무기계약직 마냥 어떤 그 시간에 근무가 없어서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연간에고 저기 뭐를 좀 하다가 보니까는 월차 수당 이런 거를 좀 못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남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명이에요? 기간제는 6명 정도 됩니다.
5명이요? 예. 그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병일충기찰 포설치 진단실을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이 1,400만 원은 뭐 한 명 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한 명입니다. 그게 한 그렇죠. 명씩. 예. 종합검정실 운영 여기 인건비 이것도 1,400에 한 명밖에 안 될 거고. 예. 1,400 중에서 한 80여만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 그것도 없네. 한 달에 그 얼마나 돼요? 100만 원 될까? 100만 원 내 정도 됩니다. 이래갖고 뭐 최대 생님도 안 될 텐데. 평택시가 이거 사실 여기 뭐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 전체에 대한 기간제 문제는 좀 다시 좀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그전에는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되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은 3개월만 지나도 퇴직금 발생됩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10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고 또 다른 사람 대체했다 또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런 꼼수는 쓰지 말아야 돼. 평택시에서만큼은.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평택시 시민이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나라에서도 전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무급계약직을 전환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근데 평택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같이 동조를 하든지 앞서가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시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갖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나중에 또 뭐 한 10개월 근무하다 또 자르고 뭐 이런 현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좀 하셨고 저희 의원들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좀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저하네요. 농업기술센터 항목에 보자면 뭐 사고일학 형식으로는 없네. 연행은 없고 계속 사업비 하나가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비 이제 국비가 대시된 건데 이게 저기 계속비기 때문에 뭐 집행자락은 없다고 나오고 이게 농촌 테마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돼 있어요? 언제면 다 끝나요 이거? 지금 목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끝내는 거로다가 지금 목표를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못 산 거 그건 어떻게 잘 해결돼가요? 예, 지금 저 농어촌 휴양 관광단지 지정 지금 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휴양단지가 끝나고 나면은 수용 재개월 들어갈 계획입니다. 언제쯤 끝나요? 수용제를? 다음 달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 안에 수용 재개 끝낼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예. 내년 물어보면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예. 동료의 지된 부분인데 고등 지정했습니다. 981쪽에 예? 981쪽 슈퍼오링 생산단지 추진 사업에서 아까 설명해 주셔다 보니까 녹색지대 비료라 그러셨죠? 981쪽. 예. 예. 안 과장님 말씀에 녹색지대 비료라 그랬죠? 이거 그 고시가리에만 주는 비료. 네. 네. 이게 처음 실시한 거예요?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 작년도에. 작년도에. 예. 아, 작년도에? 그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처음 쓴 건데? 그 호응이 어때요? 농민들 반응은 좀 다양한데요. 우선 그 이삭거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7포를 줬다가 비료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4포로 들어갑니다. 성분은 똑같고, 그다음에 그 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덜 드는 게 이제 대부분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많은 양 갖고 이렇게 주다가 적은 양을 주니까
조금 주기가 골고루 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작황은 뭐 맞춤형 비료나 녹색지대나 거의 비슷하고 녹색지대가 이래 좀 더 나은 거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시가리에는 녹색지대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값은 어때요? 맞춤형 비료나 녹색지대나? 녹색 비료가 좀 비쌉니다. 맞춤형 비료. 근데 이제 작년도에 그 이렇게 6,600만 원이 남은 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비료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5%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또 한 15% 정도가 이제 인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한테 결국 좋은 현상이지, 비료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각지 않은 그 잔액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에 비하면 5%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또 이제 발생될 거로 예상이 돼서 비료 가격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표차를 여전까지 제대로 100%를 못 해드리고 이제 재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이제 100%를 교환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표차에서 뭐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표차에서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또. 표차하고 재활용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재활용도 쓰고, 그걸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걸 못 가르쳤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차를 쓴다니까, 표차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표차에서 뭐 생산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재활용 쓸 수 있으면 재활용 쓰는 게 낫지. 예, 최대한 재활용을 쓰고, 이제 여전까지 많이 못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늘려서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른 거뭐 지원을. 도복이 좀 심해대. 저 도복이 안 된대. 성분성. 도복경감제를 저희가 이제는 고시까지 여기에는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추청에는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는 도복경감제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쓰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시가리는 원래 그 잘 쓰러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걸 주게 그 추청변은 주지를 못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지대 이제 비료 성분이 질소, 인상, 가리 쭉 나열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맞춤형 비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 성분이 질소, 인상, 가리가 그 질소가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 좀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녹색 지대하고 맞춤형 비료를 성분 그 데이터 예. 질소, 인상, 가리 그런 거 있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는데, 인선 지금 5기 때는 4기나 5기 때는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생활 개선에 회원들이 한마음 대회를 가게 되면 인선 4기 때는 1박 2일을 추진했어요. 응?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 생활개설의 회원들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참여했는데, 하루를 하다 보니까 참여도도 적고 관심도 없어졌어요. 여기 동업에 동사여름에서 틈틈이 나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그 꽃박람회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기 진작 향생들도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하루를 하니까 참여도 적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그거 한번 개선할 방법 없어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행사를 과거에는 이제 1박 2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도자도 그렇고 사회치도 그렇고 전부 이제 그냥 당일로 하는 행사로다가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루로 하는 거로다가 좀 많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요? 국내요? 관내. 관내면은 거기 무봉산이나 여기 이런 데서 이제 그러면 하는 거를. 뭐라 그래도 우문아래 개구리식이라는 뭐래요? 이제 그 견학 같은 거는 이제 관내로 가고요.
그런 행사는 가급적 관내에서 하는 거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생활에서 한마음 대를 물어본 거예요. 한마음 대. 예. 작년에도 한마음대는 생활개선에는 무봉산에서 했는데 이제 시대의 또 흐름이라고 조금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나열해서 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끔 하고 그 교육 좀 제대로 받아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3차 회의는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